자, 대표 유형 139번은 그래프의 이해에 관한 문제 유형이고요. 문제 유형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자, 변수라는 건 뭐냐면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할 겁니다. 변수 x, 변수 y. 되죠? 자, 그럼 이때 그래프라는 건 뭐냐? 그래프라는 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걸 가지고 그래프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그래프를 이용하면 두 양 사이의 증가와 감소 등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제를 보면 시각 x에 따른 무게를 y라고 한대요. 해서 우리가 변수 두 개를 설정을 한 건데 시각을 변수 x, 무게를 변수 y. 될까요?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시각의 변화에 따른 무게의 변화가 알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두 개 그려드렸는데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시면 x가 시각이었죠. 그에 따른 y는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른 y 값이 여기였다가 즉 y 값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게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무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이 그래프로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무게가 증가하는구나.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도 보세요.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에 따른 y 값이 여기였다가 점점 y 값이 여기였다가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게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이 증가할수록. 따라서 그래프로서 이렇게 표현된 그래프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게가 감소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로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호영이가 집에서 200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출발한 지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m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 두 개를 설정을 했는데 시간이 x인 거고요. x분 후라고 했으니까 이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m, ym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자,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프와 별개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학교입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에 하나 더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선분을 이어줄게요. 됩니까? 자,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했었죠? 처음에 200m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가려면 200m를 가야 합니다. 되죠? 자, 이래놓고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x가 시간이었고 그에 따른 거리가 y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준다면 2분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100m까지 갔어요. 맞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죠. 맞아요. 100m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100m라고 했을 때
2분이 걸린 거예요. 됩니까? 자, 그래 놓고 2분에서 3분으로 갈 때 100m였던 거리가 50m로 줄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직선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m 갔다가 다시 50m로 오려면 되돌아와야겠죠. 따라서 여기가 50m가 될 거고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될까요? 다시 집에서 100m 갔다가 50m 되돌아오는 케이스. 되죠? 자, 그래 놓고 이번엔 3분에서 4분에서는 50m로 유지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호영이가 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몇 분 동안? 1분 동안. 될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4분에서 7분까지 3분 동안 50m에서 200m로 이동거리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쭉 가서 학교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집에서 출발한 후 멈추지 않고 100m를 갔대요. 자, 멈추지 않고 일단 100m를 간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따라서 100m까지는 멈추지 않고 갔다는 건 사실이죠. 팩트예요. 자, 그래 놓고 2번. 도중에 1분 동안 멈추었대요. 1분 동안 멈춘 건 이 지점. 아까 뭔 짓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멈췄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2번도 가능합니다. 3분에서 4분이면 1분이니까요. 그 다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7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학교까지 가려면 200m를 가야 됩니다. 그럼 200m에 도달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때 결국 7분이죠. 됩니까?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엔 7분이 걸린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도 맞죠. 자, 4번 봅시다. 집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을 2번 지나서 학교에 갔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림을 봐서도 처음에 100m를 찍고 한번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와중에 100m인 지점을 다시 한번 지나겠죠. 2번 지나는 거니까 4번도 맞습니다. 그래프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요 지점과 100m인 지점 2분일 때 그리고 5분일 때 다시 한번 100m를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지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5번 보세요. 집에서 출발한 후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100m래요. 근데 5분에 100m 맞는데? 5번도 맞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움직인 거리예요. 자, 움직인 거리라는 건 내가 앞으로 100m 갔다가 뒤로 50m 갔다고 해서 50m 움직인 게 아닙니다. 움직인 거리라는 건 내가 100m 갔고 다시 50m 온 것도 움직인 거예요. 따라서 그 둘을 더해야 됩니다. 100 플러스 50.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100m 앞으로 가고 다시 50m 돌아오고 움직이지 않다가 4에서 7분까지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50에서 200이면 150을 더 가는 거죠. 만약에 총 이동거리를 물어봤다면 100하고 50하고 0하고 150을 다 더해서 30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5분 동안 움직인 거리였기 때문에 이때까지잖아요.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 100m에 얘 50m에 0에 다시 여기는 50m가 되겠죠. 그럼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이니까 총 200m가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래프의 이해, 이번엔 변화의 빠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변화의 빠르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대요. 자, 예제 봅시다. 경과시간 x에 따른 이동거리를 y라고 할 때 지금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모두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요. 커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됩니까? 이때 내가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2번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2번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는 거냐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즉 x가 커짐에 따른 비율이 y가 커짐에 따른 비율과 동일할 때 됩니까? 자, 이때 우리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됩니까? 자, 근데 1번 그래프도 증가는 해요. 증가는 하는데 지금 요만큼의 차이와 그 다음 차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얘는 이동거리가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가는 하는데 느리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간격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증가는 하는데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될까요? 해서 우리는 기준을 얘로 잡고 이렇게 위로 볼록할 때는 점점 느리게 증가하고 아래로 볼록을 할 때는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직선일 때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됩니까?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용기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다음 중 경과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용기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자, 물을 채워 넣는데 지금 용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원기둥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밑면의 모양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물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넣는다면 여기 채워지는 물의 양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할까요?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원기둥 모양 두 개를 합쳐놨잖아요. 1번 원기둥하고 2번 원기둥의 밑면을 살펴봤을 때 1번보다 2번의 밑면의 모양이 더 작죠. 근데 물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붙잖아요. 그럼 그 높이는 점점 더 빨라지겠죠. 1번보다. 맞아요. 1번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높이가. 일정하게. 왜냐면 2번도 원기둥이니까. 그러면 얘도 증가는 하는데 1번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럼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때는 원기둥 모양이 그대로 하나로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은요.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일 때. 물을 채우면 높이는 증가합니다. 높이는 증가하는데 계속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높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증가는 하지만.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3번은요? 2번을 뒤집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해서 증가는 하는데 점점 빠르게 높이가 채워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4번은요? 4번 보시면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 요 지점까지. 그러다가 일정하게 또 증가하는데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높이가 더 커졌으니까 간격이. 따라서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5번은요? 5번은 지금 주어진 모양을 뒤집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까? 해서 여기 채우다가 여기서부터는 더 느리게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조금 느린 속도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비례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정비례라는 건 뭐냐면 두 변수 x, y에서 x가 2배, 3배, 4배, 점점점 얘가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가 2배 되면 y도 2배, x가 3배 되면 y도 3배, x가 4배 되면 y가 4배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해줄 거예요. 자, 예제를 살펴보시면 한 개의 100원인 사탕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자, 한 개에 얼마라고요? 100원이라고요. 그럼 X가 1일 때는 Y가 100. 그럼 X가 2면요? 두 개는 얼마예요? 200원이 되겠죠. 3개면요? 300원. 4개면 400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2배가 됐을 때 얘도 2배고요. 얘가 3배가 됐을 때 얘도 3배고요. 얘가 4배가 됐을 때 얘도 4배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므로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됩니까? 자,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서 나타낸다면 y는 100x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x에 1을 대입하면 100 곱하기 1이니까 y는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100, 즉 200이 나와주고요.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00, 300이 나와주고요.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100, 400이 나와주죠. 됐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y가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한다면 식으로서 y는 ax다. 단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방금 같은 케이스는 a가 몇인 거예요? 100인 겁니다. 100. 됩니까?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례 관계인 건 확인이 됐으니까 1하고 100을 대입해서 a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x에 1 집어넣고 y에 100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a, 즉 a가 100이다. 따라서 a에 100을 다시 대입해서 y는 100x다. 이렇게 구해주는 케이스입니다. 되죠? 그 다음 y는 ax가 성립을 한다. 단 a가 0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얘는 정비례야. y는 x에 정비례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 y가 x에 정비례한다면 x에 대한 y의 비율, 즉 x분의 y는 일정하대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썼던 y는 ax 있죠? 요 놈을 양변 x로 나누게 되면 x분의 y는 a가 됩니다. 따라서 이 x분의 y라는 게 a가 뭔진 모르겠지만 a 값으로 일정해요. 근데 이 x분의 y라는 건 비율이죠. x에 대한 y의 비율. 따라서 이 비율이 일정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하다면 정비례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래요. 그러니까 정비례한다? 그러면 식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y는 ax꼴, 단 a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1번은요? a가 산 거죠? 맞죠? 2번은요? x가 지금 분모에 있습니다. 안 돼요.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뒤에 가는 반비례 거기서 배웁니다. 자, 다음 3번은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얘가 양수고 음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수고 정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고 옆에 x가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정비례예요. 4번은요. 안 됩니다. 왜? 뒤에 플러스 2가 붙어 있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 5번은요. 안 됩니다. 왜? 양변 x로 나눠보면 y는 x분의 1이라서 2번과 같이 분모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로 나타낼 거였다면 x랑 y의 곱이 아닌 x분의 y는 1이라고 했다면 얘는 정비례예요. 왜?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양변 x를 곱했을 때 y는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하고 3번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